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직관적으로 책의 제목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건지를 이미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는지요? 저는 살아오면서 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약 3년 전쯤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완쾌가 돼서 퇴원을 했었습니다. 그때서야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안 죽을 것 같이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억울한 것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열심히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요. 오히려 저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좀 살아왔다라고 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셰익스피어는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단지 생각하기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말장난 같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 말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무조건 끝까지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나쁜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3년 전에 비록 안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제 삶에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의 주인공 이반 일리치처럼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깨닫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우리 생활은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조차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진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톨스토이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깊이 있는 성찰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 대한 통찰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중단편으로 짧은 이야기지만 담고 있는 의미의 울림은 깊이가 있습니다. 15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은 21세기 최첨단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역시 톨스토이구나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쪼개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면 그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내용을 빨리 이해하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한번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첫 도입부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반 일리치가 실질적으로 살아온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반 일리치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반 일리치는 결국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통증을 잊고 죽음 대신 빛을 보며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표현의 시점에 따라서 세 단계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 이반 일리치의 주변 인물들의 시선으로 죽은 이반 일리치를 바라보며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이반 일리치의 직장 동료인 법조인들과 가장 친한 법대 친구는 죽음으로 부재 중인 이반 일리치를 애도하기보다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승진이나 보직 이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갓집에 방문해서 의례적인 조문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보다는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소설의 도입부는 굉장히 가볍고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떤 블랙 코미디처럼 마음 한쪽이 좀 먹먹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반 일리치의 자리에 나를 대입해 보면 과연 나의 장례식은 어떠할 것인지 사실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온 과정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반 일리치의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다라고 작가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삶은 지극히 끔찍한 것이었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톨스토이가 평범하다고 하면서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상반된 표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톨스토이가 끔찍하다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반 일리치가 45의 젊은 나이로 죽어서 끔찍하다는 것인지, 우리의 지극히 일반적인 평범한 삶 자체가 끔찍하다는 것인지 고민이 좀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가 그저 열심히 맹목적으로 삶을 일상적으로 잘 살았다라고 하지만 그 삶의 위선성과 일상의 속물성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책에서는 삶의 위선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작가인 톨스토이가 출세를 정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출세란 보통 어떤 중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딱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저 오래 그 일을 해왔고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끔찍합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사실 출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언급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출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반 일리치의 시점에서 본인의 삶을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과 의학자인 퀴블러 로스가 연구한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5단계라는 과정을 그대로 밟고 가는데요. 첫 단계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과정입니다. 먼저 이반 일리치는 점점 몸이 아파오지만
아직은 괜찮을 거야.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닥친 원인 모를 불행에 증오를 퍼붓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현실의 고통과 타협하며 극심한 통증과 외로움으로 아이처럼 엉엉 울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을 수용하고 나서야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반 일리치의 감정이 이입되어 연민의 정도 느꼈고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말하듯 그럼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1886년에 쓰여진 이 톨스토이의 작품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아시는 분께서는 꼭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